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사실은, 그,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어휘죠, 어휘. 그러니까 뭐냐면, 뭐, 직책이라든 이런 모르는 부분들은, 반드시 그 내용을 그 해석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주석을 달아줘야 돼. 근데 그걸 하나도 안 달았더라고. 이제 여러분 풀면서 이게 뭔 말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 전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를 정도로 어휘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석을 안 달아줬는데 이제 수능은 다 주석 달아줍니다. 일부러 모르겠어. 일부러 어렵게 내려고 그랬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자, 전체 정리를 보면 자, 이중백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의 관계 이중백이라는 인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중백은 오상세의 딸 오현녀죠. 이제 중백과 현녀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야. 그죠? 중백과 이제 현녀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죠. 음. 이제 마음을 주고받고 깊이 사랑을 나누고 있었지만 그래서 결혼을 약속해. 그런데 어느 날 왕실의 공주, 군주가 이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인데 오늘 나오는 거. 우연히 중백을 봅니다. 군주는 중백의 뛰어난 외모와 기품에 한눈에 반해 그래서 태후에게 중백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태후는 이를 왕에게 전한 거예요. 태후는 이제 왕의 어머니니까 왕에게 전하고 왕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중백에게 군주와 결혼을 명령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공적 권력을 가지고 이제 우리 그 34번에 나오는 건데 공적 권력을 가지고 이제 사적인 부분에 침투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오늘날 치면 뭡니까? 인권 유린이죠. 그래서 하지만 중백은 이미 현녀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거부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강제로 결혼을 진행시키고 결국 중백은 자신의 의상 없이 군주와 결혼. 이 군주는 뭐 공주죠, 공주. 공주와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 후에도 중백은 군주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계속 멀리합니다. 이런 사건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조용필이라는 가수 있어요. 조용필. 여러분 잘 모르죠. 아주 옛날 가수. 나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진짜 인기가 지금 뭐 BTS는 전 세계적인 건데 우리나라의 BTS 정도 됐었어요. 국회의원 딸이 조용필을 좋아하죠. 조용필에게 강제 결혼시킵니다. 조용필은 그 여자랑 하룻밤도 같이 지내지 않죠. 결국 여자는 2년 만에 이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따로 결혼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 감정에 침투한 거죠. 자, 결혼 이후에도 중백 군주의 마음을 쥐고 멀리합니다. 이를 알게 된 군주는 분노하여 왕과 태후에게 중백을 고발합니다. 예. 그래서 중백 감옥에 갇힙니다. 예. 그 이제 고난을 당하는 거죠. 이는 이야기에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 이때 승상 주연이 계략을 풉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중백을 싫어하는 존재죠. 승상이라면 뭐 오늘 이제 장관, 국무총리 정도 되겠다. 계략을 꾸밉니다. 그는 중백을 사면하여 외국으로 사신으로 보내고 동시에 현녀를 다른 나라로 보내. 이제 둘이 영영 이별하게 한다는 거야. 왕자의 후궁으로 삼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겉으로 국가를 위해 한 결정이 좀 보이지만 실제로 중백과 현녀를 영원히 떨어뜨리는 계략이었죠. 왕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중백을 풀어주고 오히려 더 높은 벼슬을 준 뒤 사신으로 보냅니다. 중백이 모든 상황에 군주와 태우 그리고 주연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하여 복수를 다짐합니다. 한편 현녀는 사랑하는 중백과 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보다 도덕과 상황을 우선시하여 하며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조와 절개가 있는 거고 윤리적인 여인이야. 이 글을 쓴 사람이 여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녀는 끝까지 정절을 지키며 인내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가장 이제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윤리적 정절을 얘기하죠. 이후 여러 사건 갈등이 이어지다가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잘못된 계략과 권력의 악함이 드러납니다. 악한 인물도 처벌받고 그죠? 중백과 현녀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정당한 사랑을 이루고 명예를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욕망 속에서도 정제로 도지키는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는 권력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사적
감정의 침투를 통해서 인권 유린이 드러나죠. 자, 권력의 부당함과 폭력성, 그리고 정절과 인내의 가치를 드러내고 권선징악이죠. 사랑과 도덕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왕의 이제 어머니 태우가 딸, 그 딸의 권력의 욕망을 강제 결혼시키죠. 그래서 중백과 선녀는 서로 사랑하지만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나중에 결혼하죠. 주연이 이제 어, 해서 음모를 꾸며서 이제 이들을 어, 멀리 떨어지겠지만 결국은 뭡니까? 다시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중에 이걸 이제 어디에 속하는가?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본문을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주태우 상의 계모이시고, 주태우는 상의, 이제 임금의 계모, 친어머니는 아니고, 이제 아마 왕이 아버지가 또 다른 여인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노왕은 주태우의 소생이고, 왕을 얘기하죠. 군주는 노왕의 딸이다. 군주. 여기서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여인, 군주. 그러니까 군주 여기서 뭐 이 군은 어, 어떤 성의 리더가 아니라 임금의 딸이다 이런 뜻이에요. 군주는 본국에 보내지 않고 태후 곁에 두고 사랑하셨다. 손녀니까. 이날 군주가 보모를 데리고 구경하다가 우연히 중백의 고귀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 천상신선 아니면 수중 비룡처럼 느꼈다. 그러니까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죠? 보모를 시켜 네 집 상공인지 알아오라고 했다. 자, 그러면 이 기흥 나오는 게 몇 번일까? 문제 중에 32번의 내용이네, 그죠? 32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좀 보기 쉽게 봐야 돼. 체크만 해놓을게요. 자, 천상의 비룡처럼 느껴졌다. 보물을 시켜 네 집 상공인지 알아오라고 했다. 유모가 반응, 이제 순종해서 가서 즉시 보고하기를 좌영륜 이중백 이도이다. 어, 중백을 얘기하죠. 이제 벼슬인 것 같아. 좌영륜. 군주가 기뻐했다. 태우께 중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시기하겠다고 말씀드렸다. 태우가 상을 아련하고 여쭈니 상이 또한 태우의 말씀을 공경하시고 순순히 따르셨다. 중별부를 혼인하고 말씀했다. 중백이 한사코 사양했다. 그래서 상이 시랑과 태우를 불러 오늘날 판서입니다. 우격다짐으로 택일하니 5월 순희였다. 그래서 5월 달 10일 정도 되나? 5월 달에 결혼하게 됐어. 시랑이 부인을 향하여 무수히 탄식하여 말하기를 시랑이 지금 어머니 그 아버지 같아. 어찌해 오르리요? 부인이 침음이 오열하여 말하기를 첩의 뜻이 매우 찹찹합니다. 성례하면 상의 뜻에 기명할 뿐이어서 올바르지 않고 현녀가 중복에게로 가면 부부의 정은 천자의 위험이라도 피하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부부의 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영윤의 위세와 풍채, 장부로 자나깨나 생각하던 가인을 버리고 어찌 상명을 지켜 신의를 저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도 뭐예요? 신의가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현녀와 성례한 이후에 만사의 혐의가 없어질 터이니 군주의 은혜를 막고 끊어 현녀 있는 곳으로 빈번하게 월장하여 삼가지 못하게 방작이 이르기라도 한다면 틀림없이 참회가 우리와 저희에게 적지 않게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거부하면 두 가정에, 그죠? 현녀와 이 두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죠. 선녀, 연역 약질로 연약한 여인으로 그 사이에 자진할 것이니 자살할 수도 있다 얘기예요. 제 나이 어리고 아직 차라리 성례 말고 중백이 군주를 가까이 하고 좌처를 의무로 알아 하거든. 소조 일신이 고요한 데서 제 마음을 평안히 하여 어가가 간섭한 바 없으면
비록 문을 바라도 과부가 되어도 아직 종말이 보아가며 선처 하느님을 갖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결혼은 저쪽이랑 하고 옆에 살짝 둬서 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이제 편법을 다른 방법을 구하는 거죠. 신랑이 옳게 여기지만 현녀 부친 오상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례하라고 하던 몽중사를 생각하고 이에 묵묵히 결단치 못했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두 가정이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에 수매장에 가서 현녀를 만나 부인의 말씀을 전하니 소조가 부끄러워하여 고누르고 대답하기를 숙모의 말씀이 지당하시니 어 이제 뭐 보통 옛날에는 뭐 고모 다 숙모라 그래요. 소녀 또한 원하는 마음도 이 밖에서 벗어나지 않나이다. 말을 마치고 천년이 자약하니 순종하니 대개 그 숙부의 위로하는 말이 뛰셨다. 중략 군주와 혼인한 후 이중백이 군주를 멀리하자 군주는 그 연유를 알아내고 주태와 천자에게 고변한다. 천자의 노여움을 산 이중백이 감옥에 갇힌다. 한편 각도 제후들이 천자께 주문하기를 제나라 왕의 반의를 두어 날마다 장사를 모으고 삼군을 조련하오니 사신을 보내어 칙지를 내려 문제하시고 그 기밀을 규찰하도록 하십시오. 이제 그 제후 나라에 사신을 보내야 돼. 그죠? 상이 근심하시어 마땅히 보냄직한 사람을 생각지 못하 답답하셨다. 승상의 주연이 태우께 가만히 여쭈기를 이제 주연이 이제 가장 기묘한 계책을 말씀드리겠나이다. 중백의 죄를 사해 문제하라 하고 오소절을 말린 노국에 시로 보내어 세자 후궁을 삼게 하면 두 쪽 문제 다 모두 해결되리니 군주의 일신도 편하시고 이제 군주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에 불편한 것이니까 아주 멀리 사신으로 보내고 여자는 노국에 이제 뭐야 어, 첩으로 보내자는 얘기죠. 노국 세자도 절색을 얻으면 기뻐할 것입니다. 어찌 그 계교 기특지 아니하리요. 태후와 군주가 이 말을 들었다. 계교로서는 아주 절묘했다. 승상은 범연히 생각하지 말고 힘쓰고 함께 도모해라. 그래서 빨리 그걸 진행하라는 얘기야. 주연이 말하기를 하계대로 착실히 수행하리이다. 주연이 이튿날 조참에 출반하여 아뢰기를 아침 조회에 제국 사신을 마땅히 강렬 충직하고 문무겸전한 대신을 보내어야 반드시 천조의 욕을 먹이지 않고 후한이 없게 하리니 폐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해서 본인하시나이까 상이 이르기를 다 어저께 생각했던 거죠. 자기들끼리 계략을 짜놓고 짐이 생각 또한 그러하도다. 경등이 청거하여 짐 등 근심을 덜게 하라. 이제 얘기하라는 얘기요. 주연이 다시 보복하려기를 감옥 죄인 이중백이라는 위인이 이 소임에 적합하오니 이 사람을 죄를 사하시고 사신으로 임명해 보내시면 마땅할까 하나이다. 상이 본디 이중백을 중히 여겼던지라 즉일에 사면하시고 상서를 보게 승품하사 승품 뭐냐면 계급을 더 올려주는 거야. 승품하사 제국에 보내어 사신으로 삼으셨다. 그 양형을 사면해서 사신으로 삼은 까닭은 태후의 참정을 용인하셨다 할 수 있다. 승품하신 처사는 태후의 바람과 관련이 없다. 태후는 뜻을 승순하여 따라서 죄를 내리는 듯 하면서도 사실 품계를 도로 별로시니 상이 이중백을 총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삼인이 사은태조하니 신부인이 놀라고 슬퍼 울며 말하기를 내가 너를 그 나쁜 광서 속에 보내놓고 그토록 간장을 녹였더니 또 이제는 너를 말리타국에 보내야 하다니 이 착잡한 해프를 어찌 참으란 말인가. 이제 슬픈 거죠. 상사가 모친을 위로하기를 자치는 오래 떠나는 정은 간직하오나 이제 부모님을 떠나는 것은 마음이 아프지만 소자의 대명은 큰 사명은 하늘이 아시는 바라 조금도 염려하실 일이 아니로소이다. 다만 우리 이를 누설함은 가중에서 일어난 바요 군주가 만든 일이옵니다. 그러니까 이 공주가 만들었다라고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소자를 놓아 사신으로 삼으심도 주영과 태후 계교이니 소자가 제국으로 간 후 틀림없이 오 씨를 참살할 그 이제 부인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죠.
오, 현요. 뜻이 오니 분하지 않으리올까. 군주가 제가 출생하기 이전에 응당 체면으로 억지로라도 나올 것입니다. 군주는 종래 병이 있다가 핑계하고 나오지 않았다. 정보모를 보내어 기색을 살피려 하니 본모가 상서 가중에 와서 기색을 살폈다. 사람마다 반가워하며 사색하지 않으므로 본모가 대히 크게 기뻐해서 저희들의 작용인 줄 모르는가 하고 얘기했다. 대내에 들어가 여쭈기로 상서의 집 사람이 다 청안 우매하여 기미를 모르고 상서는 강정에 나와 숙부께 배우러 가 계시더이다. 군주가 당초에 궁에서 나가고 싶었으나 상서의 어미한 기상으로 섭섭하게 질책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감히 나가지 못했다. 이제 자기가 그 음모를 꾸며놓고 그 앞에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기실 상서가 원행해야 했으므로 하므로 아니 나오면 도리가 아니요. 또 상사 일년 마침내 숙청을 풀지 못했는지라 자기 청을 이제 그 자기 원함을 풀지 못했죠. 다시 보러 가자 하여 상서 부중에 나왔다. 그 가중에 상하가 군주를 보고 괴로워하므로 무의 여기며 마지못해 상서 집안 사람들이 군주를 보고 억지로 위대하다고 할 따름이다. 자, 이제 뭐 전체 어느 정도 내용은 알지만 그래도 쉬운 해설을 보면은 아까 요 앞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전체 줄거리를 알 수 있죠. 예,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함께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신랑이 부인이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현녀 아버지도 오상서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하고 결국 중백은 군주와 결혼하게 되면 결혼해도 군주를 멀리해요. 요건 알죠? 요까지? 예, 요까지 이제 전체 줄거리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먼 나라로 보내자는 거야. 다음날 주연은 공식 자리 왕에게 중백을 사신으로 보내자고 건의하죠. 왕은 원래 중백을 아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를 사면하고 오히려 더 높은 벼슬을 주어 사신을 보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중백의 어머니는 크게 놀라 슬퍼하여 아들을 다시 먼 곳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중백은 어머니를 위로하며 이 일은 모두 군주가 되고 그리고 주연의 계략 때문임을 알고 있다고 말해요. 그는 사신으로 떠난 뒤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복수하겠다고 결심을 들입니다. 한편 군주는 중백의 집안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보모를 보내지만 보모는 집안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고 잘못 판단합니다. 연기한 거야. 사실 속마음이 숨겨져 있었지만 이를 눈치지 못한 것이죠. 이 군주는 직접 중백의 집 방문하게 되는데 집안 사람들 겉으로 예의를 지키지만 속으로 불편해하여 억지로 대하는 모습이 보인다. 예, 이렇게 이제 전체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문제를 보면 자, 이제 문제 구성을 잘 보세요. 자, 원래, 음, 원래는 여기 이제 이 어휘들을 다 정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사실 중요한 부분 줄거리보다 마지막 부분 줄거리가 자주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 줄거리를 통해서 전체 핵심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A, B를 통해서 이제 이거를 이야기하는 방식에 대해서 물어요. 자, 자, 이제 31번부터 봅시다. 자, 윗글에 대한 내용, 이해로 적절치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거죠. 틀린 거 찾는 거야. 자, 1번 봅시다. 중백은 군주 혼인을 거절하였으면 상위 강제 혼인 날짜를 정했죠. 뭐 5월 며칠 날이죠. 신랑은 현녀가 가부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인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러는데 부인은 현녀가 가부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답은 2번이죠. 상은 적절한 자질을 갖춘 인물을 사실을 보내야 한다는 흥상 주연의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였죠. 그죠? 예. 흥상은 주연의 중백 사면을 그냥 이를 상을 수용한 후 중백의 기존보다 높은 지위 부여했죠. 군주는 중백의 질책을 염려하였지만 중백에 떠나기 전에 상서 부중에 나가는 것이 도리어 부합한 행위라고 판단했죠. 그죠? 그래서 군주는 중백의 질책을 받을까 염려하였고 중백이 원행하기 전에 자신이 나아가지 않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죠. 자, 그 다음에 32번. 자, 기응님에 대한 이해를 적절치 않은 것은, 자, 봅시다. 어,
중백은 우연히 본 군주의 반응을 보모에게 원하는 정보를 구해오라고 요청이 이어지는 곳. 이게 뭐였어요? 천상 신선치 아니여 비롱처럼 느껴졌다. 그죠? 그다음에 무수히 탄식하여 쭉 한번 봅시다. 그래서 틀린 거. 상이 명예를 받은 신랑의 반응이 부인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죠? 니는 상의 혼사를 대한 명령을 받은 신랑의 반응으로 신랑은 부인에게 의견을 구합니다. 또 세 번째, 새로운 정보를 접한 신부인의 반응이 거듭되어 부정적 상황에 대해서 심려를 밝히는 발언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중백이 사신으로 임명받은 것을 알게 된 신부인의 반응이죠. 신부인은 거듭되는 부정적 상황에서 대한 심정을 밝히고 있죠. 네. 그다음에 4번 리을 음, 자, 크게 기뻐요. 보모가 방과 사색하지 않으므로 보모가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자, 상서 가중 관찰한 보험의 반응이 이들의 숨은 속내를 군주에게 전달하는 행위. 그러니까 숨은 속내를 모르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어 리을은 상서 가중을 관찰한 보험의 반응이지만 이 보모는 군주에게 상서 집안 사람들이 기밀을 모른다고 전할 뿐 그들의 숨은 속내는 전달하지 않았죠. 그래서 답은 4번. 군주를 본 가중의 상하 반응이 본심으로 감춘 언사로 이어지고 있죠. 그죠? 괴로워하고 무의 여기며. 오케이. 자, 33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러니까 A, B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죠? 자, A에서는 음, 자, 계책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어, 이제 승상 주연이 계책을 얘기하고 있어요. 승상 주연이 태우에게 자신의 계책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책임을 밝히고 또 B에서는 이제 부모에 대한 얘기죠. 이중백은 그 계책 이면에 숨긴 의도를 여기서 분석하고 있는 거죠. O 씨를 참살할 뜻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부분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거를 찾습니다. 적절한 거. 자, A에는 문제 해결 방책으로 제시한 제안을 B에서는 그 숨겨진 그죠? 답은 1번이네. 그러니까 예, 다른 거 뭐 볼 필요 없죠? 자, 34번 봅시다. 34번. 자, 이거 외적 중개들은 작품 감상 이거 항상 나오죠. 이런 거. 이제 그래서 요 보기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죠. 자, 틀린 거 찾는 거야. 숨의 청심록에서 공적 권력과 사적 관계에 맞물리는 양상이 나타난다. 공적 명령을 따르면 개인 간의 혼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제시된 대응은 생존을 우선시하는 전략적 판단을 성격을 지닌다. 한편 대응의 과정 수반되는 고난은 애정 실현의 지연 결과로 이어진다. 그래서 자, 이 보기 부분은 바로 뭐냐면 부인은 중백과 효녀가 성량을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죠? 부인이 부부의 정은 천자의 위험도 피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 중백과 효녀가 성례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집안에 또 참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말한 거죠. 따라서 공적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개인 간의 혼역을 지키는 것을 더 우위에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틀린 거. 군주가 태우께 중백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 상이 중백을 불러 혼인하라고 한 것은 공적 권력 개인의 애정 관계에 개입한 초래 맞죠? 음. 부인이 부부의 정을 천자의 위험도 피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은 공적 명에 따르는 것보다 개인 간의 혼약을 지키는 것을 우위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죠. 네. 자, 이것도 맞네. 자, 그다음에 부인이 언급한 일신의 자, 보자.
부인이, 부부의 정을 천년이 언급하지 못하는 걸 판단한 거죠. 공적인 협력을 지키고 위해 둔 거죠. 자, 부인이 언급한 일신의 고안돼서 제 마음 평안하다는 것은 개인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전략적 판단을 성격을 지니는 것을 볼수 있고 승상과 주연의 중백의 수고임을 적합한 자로 평가하는 것은 군주와 태우의 사적 목표를 실현하는 방안과 공적 명분에 부합한 상황을 포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군주와 태우의 사적 목표를 실현하는 방안과 공적 명분에 부합하는 상황을 포착하기 때문에 중백의 제국으로 보낸 사신으로 임명받는 것은 중백의 현열을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애정. 답은 4번인데? 근데 왜 여기 답은 34번이 2번으로 돼 있지? 2번은 맞는데. 부인이 부부의 정을 천자의 위험도 피하지 못한 또 판단한 것은 공적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개인 간의 혼영을 지키는 우위를 둔 것 맞고 부인 언급한 일신을 고유한 데서 마음을 평안히 한 것은 개인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전략적 판단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어? 이상하다 이거? 잠깐만요. 34번이죠. 이거 답이 해설이 틀렸는데? 자, 34번. 그죠? 이거 맞는데. 내가 4번, 3번, 3번, 3번. 부인, 이걸 치우자. 음. 부인이 언급한 일신의 고안돼서 제 마음을 평안히 하는 것은 개인의 생존 우선시하는 전략적 판단, 이런 전략적 판단까지는 하진 않죠. 나머지는 다 맞아요. 이건 3번이야, 3번. 34번에 3번. 자, 이거, 신지 이거 몇 번 했냐? 생각나? 음, 생각나? 생각이 안 나요? 서은이는? 저도 기억은 안 나요. 생각나? 이게 지금 잡지에는 2번으로 돼 있거든? 이거는 맞는 얘기죠. 부인이 부부의 정은 천재 위험도 피하지 못해 분명히 나와있는 거죠? 한 번이다, 한 번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음, 소설은 좀, 교육청에서 문제를 잘못 냈습니다. 이 전체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어휘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시험이 언제라 했지? 4월 말, 4월 말. 그러면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치? 네, 시험 대비와 상관없이 그래도 난 수업해도 됩니다. 괜찮겠어? 시험 대비해? 써니? 네. 신지? 네, 네. 좋아. 그럼 2주간 시험 대비하시고 시험 끝나고 나서 우리 봅시다. 시온이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 내신을 열심히 하긴 하되 요거를 이제 흐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간간히 모의고사 문제는 꾸준히 풀어줄 수 있도록 하시고 자 그러면 시험이 언제 4월 자 신지가 4월 며칠이야? 언제 끝나? 29일에 끝나요? 29일. 그러면 5월 1일 날 수업을 할 수 있는 거 모르겠는데. 허은이는 언제 끝나? 4월 30일이요. 오케이. 시온이도 마찬가지지? 괜찮겠지? 그러면 우리 5월 1일 날 다시 금요일 날 수업하는 걸로 5월 1일 날 고3 수업 5월 1일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시험 내신 열심히 하고 지금 이제 고3 1학기 때 내신 굉장히 중요한 거 알죠? 내신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혹시 뭐 내신에서 조금 자료 필요하면 얘기하셔도 되고 뭐 어,
그 철저히 준비하시고 이게 이제 2주간 감각을 잃어버리면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일주일에 좀 시간을 내서 모의고사 한 해씩은 꼭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수고했어. 안녕히 계세요. 음, 안녕히 계세요. 음.